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홍익대학교의 2020학년도 교과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그리고 미술 우수자 등의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본교와 분교 관계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중의 인식과 달리 홍익대학교 역시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와 같은 이원학 캠퍼스로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만 완벽한 이원학 캠퍼스라고 하기에는 학교 내에서도 꽤 많은 잡음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한 홍익대학교 인재상 분석 컨텐츠를 첨부를 하니까 홍익대학교에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홍익대학교에 수시 전략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 이원학 캠퍼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계열을 제외하고는 홍익대학교의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의 홍익대학교 수시 입결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익대학교 2021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가 된 것은 아니고 서울 캠퍼스만 변화가 좀 되었는데, 특정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서울 캠퍼스의 교과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미술 우수자, 논술 전형 등 대부분의 전형에 해당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앞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까지 서울 캠퍼스의 경우 세계합 6에서 8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이죠. 올해는 세계합 7등급부터 세계합 9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것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평가 대상자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2020학년도 작년도 서울 캠퍼스의 전형들에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홍익대학교 측에서 만족스러운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으니까 기존까지는 홍익대에 지원이 어려웠던 학생들도 한 번쯤 도전을 해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특히 홍익대학교의 경우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동홍 라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과 비교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좋은 자기소개서와 안정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승산이 있는 전형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은 꼭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올해 홍익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자 스펙트럼 확대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서류에서의 차별성을 높여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2020학년도 수시 입결입니다. 보면은 지원 정보부터 최종 합격자 내신 등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교과가 아닌 주요 교과 성적이라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가, 그리고 예술학과와 인문계열 자유전공은 국영수 플러스 사회와 미술 과목 중에 택일, 자연계열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국영수 플러스 과학과 미술 중에 택일입니다. 간혹 예술학과 및 자유전공을 지망하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사회나 과학 과목 대신 미술 내신 들어가면 등급이 확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회나 미술 중 택일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미술 중 택일 모두 이수단위 합이 큰 교과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몇몇 특목고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상 주요 교과목의 단위가 당연하게 예술교과목보다는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영수사 혹은 국영수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다른 전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500%처럼 괴랄할 정도의 충원율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로 280%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서울 캠퍼스든 세종 캠퍼스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2020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비교적 낮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 자유전공이 156.41%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대 자전이면 그래도 인서울권 대학교 중에서는 꽤 센 편 아닌가? 왜 이렇게 충원율이 많이 돌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가지 분석이 있겠으나 석소장은 홍익대학교 자체가 예체능과 공학계열 강세 대학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자체가 인문계열에 대해서 눈에 띌 정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학교에 중복 합격한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홍대 자전이라 하더라도 굳이 홍익대학교를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졸업을 할 때 홍대 자전 출신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찍히는 게 아니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과적으로 홍익대학교 인문계열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익대학교를 굳이 선택할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과 최저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등급 초반부터 4등급 중반까지 굉장히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과대학의 도고동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의 경우 각각 4.3등급 그리고 3.98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평균 내신 등급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물론 외고와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년도 기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6등급 이내였는데, 이 정도면 외고 및 국제고 학생들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수능 최저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 학생들의 경우 영어는 거의 다 1등급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2021학년도 역시 2020학년도와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 교과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원자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본인만의 차별성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3단계형 다면평가 시스템을 가진 전형인데 홍익대학교의 예체능 계열, 그 중에서도 예술 계열이 국내 대학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오직 홍익대학교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은 1단계 교과 100%, 2단계 서류 100%, 3단계는 2단계 40%, 면접 60%의 평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타 전형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서울 캠퍼스 기준 3개합 8등급, 세종 캠퍼스 기준 2개합 7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교과 성적도 우수할 뿐더러 비교과와 함께 수능 성적까지 모두 우수한 예술종합형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홍익대학교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입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입결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미술 우수자 전형에 각종 예고 출신 학생들이 다수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2차 서류평가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활동 보고서가 미술 관련 교과활동 5개,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 10개, 미술활동 종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애초에 예고 출신 학생들이 아니고서야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2021학년도 역시 2020학년도와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나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세종 캠퍼스 2020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별다른 설명을 따로 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서울 캠퍼스와 달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홍익대학교가 앞으로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완전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캠퍼스별 이중 전공을 허가하지 않는 허울뿐인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내부에서도 이 이원화 캠퍼스인지 본교 분교에 대해서인지 정말 생각 없이 운영을 하다가 교육부 감사 때문에 뜬금없이 걸려버린 케이스라서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은 세종 캠퍼스보다는 서울 캠퍼스에 진학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하겠죠. 자, 그럼 오늘 홍익대학교 2020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고 세부적인 전공에 대한 입결을 살펴보고 싶으신 학생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